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오하이오에서 연속으로 사람을 해친 범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숀 그레이드인데 다른 IQ가 높은 연쇄범죄자들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평상시 오만하고 성격이 아주 이상했는데 폭력으로 인해 감옥을 여러 번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멍청해 보이는 남자가 사실 10년 동안 연쇄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2016년에 예상치 못한 신고로 그의 범행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3일 오전 6시 48분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애쉬랜드의 911 신고센터에서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한 여성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교환원에게 자신이 숀 그레이드라는 남자에게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911, what is the address to your emergency? By the Fourth Street Laundromat. What is it? Fourth Street Laundromat. What's the problem? I've been abducted. Who abducted you? Sean Great. Where's he at now? Asleep. Where's he sleeping at? In the bedroom. I'm in the bedroom with them. Please hurry. 여성은 숀이 자는 틈을 타 핸드폰을 훔쳐 몰래 경찰에 신고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인이 있는 정확한 주소에 대해 몰랐고 그냥 4번가에 폐기된 소형 건물에 있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Does he have a weapon? He's got a taser. Is there any way you can get out of the building? I don't know without waking him and I'm scared. Is there a bathroom in the house? Well, his bedroom is closed and he made it so it would make noise. And if you told him you had to go to the bathroom, he would do something to you? Yeah, because he had me tied up. Are you tied up now? Well, yeah, but I kind of freed myself. Is it his phone you have? Yeah. Are they on the way? Yeah, we have officers we're sending. Please send them up. Are you bleeding from anywhere? Not anymore. Where were you bleeding from? You don't have to talk if you don't need to, okay? Do you know where he lives? No. Oh, shit. Oh, shit. I woke him up. Just set the phone down. 통화 중 피해 여성은 실수로 전기 충격기를 작동시켜 납치범을 깨운 게 아닌지 무척이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숀은 그냥 뒤돌아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How much longer? What? How much longer? Do you hear any officers outside? No. Okay, they're in the area. Come on out. Hurry up. Get out of here. Where is he? Bedroom sleeping. Right now. Do it. 경찰은 결국 피해 여성이 갇혀있는 집을 찾아내 그녀를 구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숀에게 납치되어 그곳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로 여성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숀과 한 달 반 전 알게 되어 서로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숀은 그녀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식사 후에 숀은 여자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다며 그녀를 속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집에 도착하자 숀은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 또 그녀를 감금하였습니다. 사실 숀의 집에는 다른 2명의 피해 여성이 있었는데 만약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며칠 만에 다른 피해자들처럼 참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 숀은 누구였을까요? 숀은 197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6살 때 그의 부모가 이혼하여 숀의 양육권은 아버지가 받게 되었지만 어린 숀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는 나쁜 남자였는데 많은 여자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와 사귀었던 여성들은 전부 그가 통제력이 강하고 질투심이 심했으며 폭력적인 성격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야말로 연쇄로 사람을 해치는 범인의 전형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쇼는 18살 때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23살 때 그는 임신한 17세 여자친구의 집을 침입하여 그녀의 목을 조르며 그녀를 숨지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다 8개월 후 그는 또다시 그 여자친구의 집을 침입하여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밤새도록 소파 밑에 숨어 있다가 여자친구 혼자 있을 때 뛰쳐나 그녀를 찔렀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4년을 보낸 후 2003년에 석방되었습니다. 쇼는 석방된 이후 가족을 구타하고 마약을 판매하며 알코올 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시로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격이 폭력적인 쇼는 여성들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계속 바뀌었고 심지어 결혼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2 여자친구와 전처는 그와 3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사랑과 헌신은 쇼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고 오히려 그가 화풀이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이혼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처를 여러 번 구타했고 이혼할 때 내가 내 딸을 다시 보지 못하면 누구도 내 딸을 다시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크리스라는 쇼의 마지막 여자친구이며 싱글맘이었습니다. 2 사람은 2005년에 만나 약 5년 동안 동거하였습니다. 크리스는 2 사람이 동거하게 되자 쇼니 본인의 아이를 적대시하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소유욕이 매우 강한 쇼는 크리스가 딸에게 사랑을 주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아 2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는 성격이 이상하고 자주 욱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과 농담하며 재미있게 놀다가 갑자기 화내며 증오한 눈으로 사람을 째려봤습니다. 2010년 6월 쇼과 크리스는 또 아이 때문에 다투게 되었는데 쇼는 크리스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때렸으며 그녀의 목을 조르고 그녀를 숨지게 할 거라고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크리스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나서야 쇼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크리스는 의사에게 본인의 부주의로 다치게 된 거라고 했는데 쇼니 병실을 나가자마자 바로 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쇼는 응급실에 도착한 경찰을 보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경찰은 그에 대한 수배 영장을 내렸는데 크리스는 쇼니 복수할까봐 두려워 어머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4일 후 크리스는 2 사람이 동거했던 집으로 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쇼니 방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는데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녀는 차 안에 잊어버린 물건이 있는 척하며 집 밖으로 다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자 바로 방 안에 숨어있던 쇼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는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그는 이번에도 23세 때 전 여자친구를 공격했을 때와 똑같이 소파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쇼는 타인을 구타한 혐의로 180일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쇼는 성격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생활할 집이 없어져 알바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애슐랜드라는 작은 마을의 폐가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6일 리즈 그리피스라는 29세 현지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평상시 이곳저곳 다니기 좋아하여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진 지 3주가 지나고서야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016년 9월 8일 애쉬랜드에서는 스테이시 스탠리라는 43세 여성도 실종되어 그녀의 가족은 다음 날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된 스테이시의 승용차가 발견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종된 지 불과 5일 뒤에 영상 속 한 여자가 911 센터로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쇼를 체포한 후 폐가를 수사하다가 위층 침실의 옷장이 검은색 테이프로 감겨져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옷장에는 이상한 악취가 났습니다.
경찰은 옷장을 개봉하여 여러 헌옷 밑에서 이미 숨이 끊겨 부패한 리즈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알몸이었는데 목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로 봐 경찰은 그녀가 목이 졸려 숨지게 된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지하실로 가 수색하다 낡은 담요 아래서 이미 숨진 지 오래된 스테이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도 목이 졸려 숨지게 됐는데 밧줄이 그녀의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쇼는 체포 당일에 또 캔디스라는 여자를 숨지게 한 과정을 진술하며 경찰을 데리고 그녀가 방치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또 4번째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레베카인데 쇼는 레베카가 본인의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되어 그녀를 해친 거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쇼는 5번째 범행을 자백했는데 그는 2007년에 다나 렐이라는 여성을 해쳤다며 다나가 본인이 해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나가 사기꾼인 줄 알고 그를 해친 거라고 했지만 처음엔 경찰은 쇼니 자랑하기 위해 다나를 거짓으로 만든 이름으로 추측하였지만 2019년에 DNA를 통해 2007년부터 경찰의 영안실에 방치된 이름 없는 여성이 피해자 다나 렐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중 쇼는 매우 협조적이었는데 심지어 자신이 그 여성들을 어떻게 해쳤는지까지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기재한 23개 혐의의 기소장을 제기하자 그는 단호히 유죄 인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그는 왜 신문중에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을까요? 이에 그의 변호인은 쇼니 정신적 질환으로 미치게 되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쇼에게 사형을 가하는 걸 요구하였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쇼는 주요 매체로 편지를 보내 본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리즈와 스테이시를 해친 거라고 하며 또 정부는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를 치료해주지 않아 미국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으로 쇼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스타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말을 지어내기까지 시작했는데 오전에 판사에게 한 얘기를 오후에는 언론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검찰과 변호인을 전부 곤란하게 만들어 검찰과 변호인은 같이 판사에게 쇼니 언론의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걸 못하게 금지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018년 4월 9일 쇼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본인이 사실을 비참한 인생의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5월 2일 그는 23개 혐의 중 15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리즈와 스테이시를 숨지게 한 2건의 특급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를 판결하여 2018년 6월 1일에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2018년 9월 13일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소로 집행일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모든 항소 및 기각 절차가 완료되어 사형을 집행할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평균 15년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쇼는 오늘날까지 감옥에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그는 레베카와 캔디스를 해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19년 9월에 쇼는 다나를 해친 혐의로 또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쇼는 처형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사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돌이켜보면 가장 소름 끼친 건 마지막 피해자가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쇼는 지금도 거리를 헤매며 피해자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그는 몇 년의 간격으로 사람을 해쳤었는데 마지막 3사람은 몇 주 간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쇼니 사람을 해치는 욕구가 점점 더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그는 체포되어 결국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일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